대부분의 남자들은 헤어지고 나면 해방감이 든다지만 이상하게 기억에 남는 여자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여자를 떠올리면 나한테 미련이 남아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다 한번 연락해볼까 싶어지고 전 남친의 잔이 이런 짤들이 괜히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오늘은 여자가 미련 남는 남자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 거예요. 이번 영상 클릭하신 분들은 한 번쯤은 이런 경험 있으실 텐데요. 첫사랑, 첫순정, 첫 경험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이상하게 의미 부여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자에게 내가 처음 남자이길 바라고 처음이면 여자는 못 잊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실 텐데요. 주변 사람들의 썸, 연애, 이별 등등을 보면서 느낀 게 여자와 남자가 기억에 남아 잊지 못하는 이성은 다르구나 였습니다. 오늘 내용은 연애를 하고 난 뒤 전 여친도 나를 생각할까? 궁금하신 분들, 썸을 타기 위해 여자는 어떤 남자의 매력에 잊지 못할까? 찾아보시는 분들을 위해 내용 꾹꾹 담아봅니다. 꼭 끝까지 봐주세요. 첫 번째, 속궁합입니다. 한 가지 짚고 가자면 여자와 남자가 생각하는 속궁합이 다를 수 있어요. 이 부분 예시로 제가 기사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왜 불륜 외도 갑을 논박할 때 남자분들이 중요하게 보는 건 관계 여부인데 여자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감정 교류가 있었냐로 질문한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각자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겠죠? 그래서 많은 남성들이 관계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실 때 첫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해주시는데요. 제가 본 여자분들이 속궁합으로 미련이 남는 남자는 두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스킨십에 대한 인식 차이로 말이죠. 첫 번째, 스킨십이 중요한 여성인 경우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이 친구들은 사귀기 전부터 관계에 있어 1순위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맞고 안 맞고에 대한 것을 고민하고요. 연애 또한 활발하게 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보는 관점이 좀 다르죠. 왜 우리 경험에 따라 보는 게 달라진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만큼 장기 연애뿐 아니라 단기 연애, 썸 등등의 여러 경험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얼마나 만족이 되었는지에 따라서 미련이 남고 안 남고를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스킨십이 중요하지 않은 여성일 때 여자분들 중 나는 정말 오히려 달라붙어 있는 게 싫어 라는 말씀을 주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이번 예시로 스킨십이 1순위가 아닌 친구의 얘기를 들고 왔어요. 이 친구가 얼마 전 사주를 봤는데 속궁합이 잘 맞는다라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데? 하니까 막 좋다? 라는 건 아니래요. 이렇게 들으면 뭐야 싶잖아요. 저도 그래서 반문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속궁합이라는 게 정신과 마음을 채워주는 남친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제가 위에서 기사 내용 읽어드리면서 여자는 정말 사랑하는 사이냐? 라는 거에 집중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만큼 정서적인 것이 채워졌을 때 주는 만족감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본 속궁합으로 미련이 남는 남자는 두 부류로 그렇게 나눠지더라고요. 두 번째, 결핍을 채워줬다고 생각하는 남자. 요즘 여자들의 결핍을 채워주면 나를 봐줄까요? 이 질문을 주시는 남자분들도 계시거든요. 분명 여자분들 중 그 부분에 있어서 미련이 남는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니까요. 이 파트는 여자의 인기도 척도로 해서 나누어서 얘기해보고 싶어요. 첫 번째, 여자의 인기도가 적은 경우. 플로우는 이렇습니다. 남자랑 사귀게 됩니다. 그러다 점차 남자가 소홀해짐을 느껴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솔직히 서운해지겠죠? 그래서 헤어지자는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자가 지쳐서 헤어짐을 선택한 경우인데요. 막상 이별을 고하고 난 뒤에 미련이 남는다. 이 남자 붙잡을 방법 있을까요? 고민을 털어놓으세요. 왜? 이 남자 말고 다른 사람과 연애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분들의 결핍은 연애 대상이었던 거죠. 그 부분을 남자분께서 채워주신 거고요. 두 번째는 여자가 인기가 많은 경우인데요. 우선 다가오는 남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선택해서 만난다라는 말씀도 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분들은 어느 부분에서 결핍을 느끼냐 말해보자면 연애 경험이 있으면서 특히 여성성이 강한 분들은 남자가 너무 잘났을 때 여자를 맞춰주기는 어렵다 이렇게도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런 여성분들은 지속적으로 도움을 받은 경험이 많기 때문에 다 맞춰주는 남자에게서 받는 충족감이 크다라는 걸 아시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분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시기도 하고요. 이런 걸 빨리 아시는 여성분들은 재빠르게 이 남자 나한테 딱 맞는다, 이 남자 최고다 하고 붙잡으시는데 20대 초반이거나 더 괜찮은 남자 없을까? 찾으면서 헤어짐을 고하신 분들이면 이렇게 헌신적인 남자를 내가 다시 언제 만날 수 있을까 하면서 후회된다는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 남자가 내 스타일이었을 때. 남자가 고백을 했어요. 그럼 마음이 크게 없어도 사귀시는 분들이 계신데 정말 내가 좋아해야지만 사귀는 여성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일수록 내 스타일이었던 남자가 미련에 남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 이해를 돕기 위해 지인 얘기 하나 꺼내볼게요. 나에게 모든 걸 다 맞춰주는 남자와 장기 연애를 했던 분이에요. 제가 이번에 예시를 든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이 있으니 꼭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이 여성분께서 하신 말씀이 인상적인데요. 나는 그렇게 오래도록 맞춰주는 연애를 해왔다. 그래서 이런 남자가 끌릴 줄 알았는데 막상 헤어지고 나니까 미련이 남지 않더라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궁금하잖아요, 이유가. 여자는 나만 바라봐주는 남자를 좋아한다 라는 말도 있으니까 그래서 질문을 했죠. 그리고 들은 답변은 이거였습니다. 연애할 때 그 남자가 다 맞춰주고 채워줬던 부분을 헤어지고 나니까 내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순간들이 왔고 그때 나는 그걸 해결할 줄 아는 사람이더라. 이런 부분을 채우고 나니까 오히려 내가 끌리는 사람이 눈에 들어왔고 이 사람한테 고백까지 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헤어지긴 했지만 이상하게 다 맞춰주고 장기 연애를 했던 남자보다 내가 직접 고백을 하고 사귀었던 남자가 미련에 남는다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결론을 내려봤죠. 여성성이 강하신 분들은 맞춰주는 남자에게, 좀 더 진취적인 여성분들은 내가 노력해서 관계를 맺게 된 이성일 때 미련의 척도가 달라질 수 있겠다라고요. 제가 오늘은 미련이 남는 남자에 대해 첫 번째 속궁합, 두 번째 결핍을 채워줬던 남자, 세 번째 내 스타일이었을 때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우리가 솔직히 연애를 시작할 때, 사귈 때 이런 생각은 안 하잖아요. 그 사람이 계속해서 나를 떠올려줄까? 이런 거요. 그런데 헤어지고 나면 드는 생각인 것 같아요. 김건모님의 미련이라는 곡 가사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잊을 수 있을 것 같다. 스스로 위안도 하지만 버리고 버려도 끝이 없는 너의 그리움. 이 부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 하면 미련이라는 단어가 나를 과거에 얽매이게 하는구나 였습니다. 그래서 미련이 남는다라는 감정을 경험하신 분들이라면 결국 이 두 가지 마음이 드실 거예요. 첫 번째, 최선을 다해주지 못한 것 같다. 두 번째, 다음 상대에게는 적당히 해봐야지. 이렇게요. 저 또한 헤어지고 나서 미련이 남는 상대가 있었고요.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드는 상대는 붙잡아 보기도 했고 이게 다 무슨 소용이냐, 부질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땐 다음 연애를 할 땐 적당히 할래 이렇게도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두 가지 마음을 모두 경험해보고선 느낀 건요. 오히려 이런 마음이 드는 건 내면에 내 스스로 상처를 받을까봐 몸살이고 솔직하지 못함이 주는 것들이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깨닫고 나니까 관계에 있어서 솔직해져 보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누가 이렇게 볼까봐, 저렇게 볼까봐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고 터놓기 시작했어요. 물론 저를 정말로 잘 봐줄 수 있는 사람에게 터놓은 거죠. 주변에 이런 지인이 있다면 진짜 럭키미키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에게 좋은 얘기만 하지는 않아요. 쓴소리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을 만나면 내가 오히려 솔직해지면서 겪는 과도기 동안 실수하는 것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과정들을 지나다 보면 본인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내가 깨우치면서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겠다 싶어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때 꼭 하셔야 되는 부분은 중심 잡기입니다. 저에게 상대방에게 다시 연락을 해볼까요?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또는 이별의 상처를 받으신 분들 중 자기 개발할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저는 오히려 이게 안 되면 자기 개발해도 소용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쩌면 이분들은 본인이 지금까지 상대방이 원하니까 이렇게 하는 게 내 마음에 편해 하고 행동을 했던 건 아닌지 꼭 생각해 보시고요. 이때 내가 참기 어려운 게 무엇인지, 여유 있게 넘길 부분은 무엇인지 이걸 파악해 보시면서 중심을 잡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안 되면 제가 그 여자에게 미련이 남는 남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여자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이걸 물어보고 다시 그 여자분과 만나더라도 제대로 된 관계를 맺기는 어려울 테니까요. 오늘은 미련이 남는 남자에 대해서 3가지, 그리고 헤어진 남자분들과 나누고 싶은 얘기를 담아봤어요. 제가 1월 말 매력을 만드는 치트키 전자책을 오픈을 했고 예약 신청 주신 분들보다 더 구매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에는 영상에서 말하기 어려운, 누가 들었을 때는 야 정말 쉬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까지 정말 세세하게 담아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연애와 썸을 타면서 고민하시는 분들의 사연을 보면서 작은 것들이 오히려 어렵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그에 맞춰서 풀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후기를 써주신 분들께도 감사하다는 인사 드립니다. 전자책은 25년 한 달마다 계속 업데이트될 예정이고요. 저의 구독자님들,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싶은 분들 의견을 담아 도움이 되는 내용 계속 담겠습니다. 전자책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있는 신청 폼에, 이번 영상에 대해서 함께 의견 나누고 싶은 분들도 댓글에 남겨주세요. 내 가치에 의해서 관계가 만들어진다. 오늘도 해피은이 전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